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뱅크럽시로도 해결되지 않는 학생 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파산 신청을 해도 해결되기에 힘든 론이 바로 스튜던트 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이 10만 달러가 넘는 학생 론 속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엄청난 현실에 최후의 파산을 선택한 경우도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읽어보면서 놀랐는데요. 절대 네. 간단하지가 간단하지가 않네요. 이 30대 중반 남성 라이언 웁슨이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남성은 10만 달러가 넘는 학생 론을 가지고 있다가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이 승인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짊어지고 있던 짐이 한순간 사라지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 이 남성은 2010년에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비즈니스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뒤로 직업 인터뷰를 수백 번이나 다녔는데 실패하고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생활이 아무래도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우버도 운전하고 그럽업, 도어대시 이런 운전수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 남성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서 사고가 나서 결국 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이 아파트도 쫓겨나오게 되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이 파산 판결이 나고 난 불과 며칠 뒤에 미국 연방정부가 US 디스트릭 코트에 이것을 항소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이언이 파산이 돼서 너무나 좋아했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미디어에 오르다 보니까 연방교육부가 항소를 철회했는데 이런 이유를 그냥 케이스를 리뷰만 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라이언도 안도의 숨을 냈지만은 정부에 화가 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비슷한 케이스를 한 여성이 있는데 이 모니크라는 여성도 역시 11만 1,000달러가 넘는 론을 가지고 이분도 파산이 이제 탕감을 받았는데 이분 역시 이 싱글맘으로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파산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판결이 내려지자 며칠 뒤 정부가 또 항소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 케이스도 역시 좀 소란스러워지니까 이제 항소를 철회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현재 스튜던트 론이 파산을 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읽어보니까 있네요.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스튜던트 론 부담을 줄이겠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지만 그거하고 반대로 이 연방 변호사들은 이렇게 파산이 승낙이 나면 거기에 대놓고 파산을 항소를 걸고 넘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반대의 모습이죠. 근데 이 파산으로 스튜던트 론이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적은지 숫자를 보면 매년 이렇게 파산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25만 명 케이스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 1,000명당 1명꼴로 그러니까 0.1%만 허락이 됩니다. 와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태라는 여기 소위 말하는 undue hard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걸 증명하고 보여줘야만 되는 현실이니까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적 시도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나 판사 이쪽의 전문가들도 모두 어렵다고 말을 하면서 이 지금 실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이 법정에서 undue hardship이라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법정에서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법정 앞에 서서 본인 인생이 얼마나 처철하고 처참한지를 말하면서 론을 없애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어 있는 모습 상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법이 해결책이 없고 개혁이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심지어 교육부 장관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요새 파산이 승낙이 된 케이스는 모두 정기적으로 항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스튜던트 론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4,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튜던트 론이 다른 어떤 종류의 론보다 파산이 허용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5만 건 정도가 파산이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 여기서 탕감이 되는 소자가 겨우 300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너무나 힘든 과도한 고난을 증명해야 되는 추가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의 역사가 있어요. 이 1987년에 브러너 케이스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최소 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론을 갚을 그동안 동안 자기가 노력했다는 것도 보여주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되는데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정부 측에서는 뭐 어떻게 또 맞서냐면 현재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언젠가 직업을 찾아서 론을 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맞서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된 데는 미국 의회의 역할이 큽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걸쳐서 이것을 점점 더 어렵게 변해왔는데 이 중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5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이런 의회의 변화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1976년에 시작됐는데 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5년 안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면 모를까 이런 것 없이 파산 신청을 금지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79년, 90년, 98년 그리고 2005년에 와서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드십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학생론 탕감하는 거에 대해서 저지를 해왔다가 이제는 학생론을 탕감해주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자기도 살아보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 느꼈을까요? 그러게요. 2001년 당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상원의원 시절에 그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던 중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상원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빚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없애버리는 걸 이걸 힘들게 만들어야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2020년 3월에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그 디베이트에서 그때 당시 2000년 초에 그때 당시 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협조해서 동조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민주당 상원 의원 그 엘리자베트 워런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워런 의원의 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수많은 이쪽 방면 전문 파산 변호사나 전문가들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파산법 개혁을 이제 부르짖고 있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회의적으로 내다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아무리 론을 탕감을 받았다고 해도 정말 정부가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경우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파산을 신청했는데도 이 케이스도 항소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기자들이 질문을 막 밀어붙이니까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 있지 않습니까? 젠 사키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15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고 67만 5천 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고 아주 뭐 말은 듣기는 좋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 입을 막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뭐 사실 스튜던트론 탕감해 주자는 게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극좌파 민주당 상원 의원들 뭐 그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파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파산에 한 가지 나와 있는 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켄터키주의 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이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다가 그러면서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탕감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 애초에 실패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 공공 서비스에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서 10년만 종사하면 나머지 론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많이 변화시켜가지고 지금 10년간 이런 데서 종사한 사람들이 특히 연방이나 주정부, 로컬 정부, 뭐 밀리터리, 비영리 단체 이런 데 사람이라면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 한번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 이 탕감이 될 수 있는 그런 possibility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심리학 네. 박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이 공공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학자금 융자 받은 거를 좀 탕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부분적으로 파산법 규정이 좀 부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스튜던트 론 이걸로 정말 미국 사회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인 사회 학생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드려야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야, 네 학비는 내가 대주마. 걱정하지 네. 마라.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저는 자기가 사실 이제 공부한 개인적으로 학생들도 학생 론 많겠습니다. 받아서 학업을 마쳤고 그거 몇 년에 걸쳐서 다 갚은 케이스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